많은 커피를 마셨다. 빼놓지 않고 고객이 방금 팔고 간 책 코너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많은 점이 공책에 찍혔다. 간혹 단어들이 써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문장이 되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그날도 틈만 나면 그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인터넷 검색창에 질문을 쳐보았다. 웃긴 짓이었다. 제 아무리 무엇이든 찾아주는 인터넷이라 하더라도 그런 질문에 대한 답까지 찾아줄 수는 없었다. 역시나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똑같은 질문이 검색되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질문이었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성은 두 가지였다. 누군가 똑같은 질문을 생각한 경우와 누군가 나와 같이 그 질문을 본 경우다. 후자의 경우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 추가되는 거지만 전자의 경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서야 이 경우는 그날 중고서점에 이방인을 팔고 간 책의 전 주인이자 질문을 쓴 사람 본인일 터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어느 쪽이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대하지도 않던 것을 본 경우였다. 모니터 앞으로 한껏 다가가 있던 상체를 뒤로 젖혔다. 지금 내가 찾은 이 경우가 앞선 가능성 중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 보아야 했다. 두 경우 다 희박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개 중에 더 그럴듯한 경우를 따지자면 전자였다. 그리고 전자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어느새 나는 그 생각을 붙잡고 확신처럼 여기게 되었다. 내 속에서 이 사람은 이미 책의 전 주인이 되어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기분이 들떴지만 단순히 찾은 것만으로는 어떤 의미도 없었다.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연락을 해보아야 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완전히 다른 층위의 문제였다. 혼자 상상하던 것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이런 종류의 일이 쉬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확인 후 더 큰 실망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때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희망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여겨질 때 힘을 발하는 것이다. 실제 희망의 위치에 다가가 그것이 없음을 혹은 내 생각과 전혀 다름을 알게 되면 그때의 충격은 필시 감당하기 힘들 것이 분명했다. 내가 그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그런 위험을 포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나는 잃을 것이 없었다. 이미 다 잃어버린 상태였으니까. 결국 나에게 필요한 건 약간의 시간이었다. 선택지는 주어졌으나 아직 발길을 정하지 못한 유예의 시간.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보이지 않는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목을 죄어오는 압박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했다.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만 나는 그 답을 선택할 과감함이 혹은 절박함이 부족했을 따름이었다. 심리적 압박감이 신체적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되어서야 나는 절박함에 선택할 수 있었다. 연락을 하기로 했다. 방법은 메일이었다. 그 질문이 적혀 있는 블로그에는
여타 다른 정보가 없었다. 다만 주인에게 메일 정도는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마음은 급하였으나 너무 급한 티를 내지는 않기로 했다. 우연히 블로그에 들리게 되었고 아주 약간 관심 있는 것처럼 작성하여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메일을 보냈는지 모를 수는 없었다. 애당초 블로그에 적힌 것이라고는 그 질문뿐이었다. 그러니 우연이라는 말도 사실 통할 리 없었다. 결국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꼴이었다. 메일을 보내고 나니 보내기 전의 초조함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메일을 보내기가 무섭게 나는 습관적으로 내가 보낸 메일을 상대방이 읽었는지 수시로 확인했다. 방금 확인해 놓고도 페이지를 닫자마자 다시 들어가서 확인했다. 나로서는 유일한 돌파구가 그것뿐인 것처럼 여겨졌다. 당장은 수신 확인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답시는 그 다음이었다. 너무 많은 기대는 금물이었다.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려 다른 생각을 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가 생각난다. 나는 매사에 적당히 하던 타입이었지만 간혹 무언가에 꽂히면 끝장을 보기도 했다. 그 여름방학의 목표는 무려 CD가 4장이나 필요한 게임이었다. 끝까지 깨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였지만 여름방학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나는 시간이 많았다. 부모님이 출근하면 나는 얼마 안 되는 컴퓨터까지의 거리조차 뛰어가 게임을 했다. 게임을 끄고 나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보스를 공략할지 생각했다. 게임을 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잘하게 되니 더 열심히 하기도 했다. 막힘없이 두 번째 CD를 플레이하던 중이었다. 어느 한 곳에서 진행이 막혔다. 처음에는 실수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시도했다. 재시도하기를 20번가량을 넘길 즈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깼을 때의 희열감이 크다. 그런 생각에 당시에 나는 계속해서 재도전했었다. 그럼에도 도무지 깰 수가 없었다. 아주 꼼꼼하게 플레이했던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빼먹지는 않았다. 아슬아슬한 것도 아니었다. 계란으로 바위치듯 터무니없을 정도였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나는 원래 공략을 찾거나 하지 않았다. 그게 뭐라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개학이 얼마 남지 않자 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더 시도해 볼 것인가, 공략을 찾아볼 것인가. 나는 결국 공략을 검색했다. 검색을 하면서도 망설였던 기억이 난다. 공략은 특별할 게 없었다. 게다가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못 깨는 게 이상했다. 다만 잦은 버그가 있던 구간이었다. 동일 증상에 걸렸던 사람들의 불평이 질비했다. 결론은 나도 버그에 걸렸던 것이었다. 그제야 모든 게 설명이 되는 듯했다. 도무지 깰 수 없는 난이도, 말도 안 되는 보스의 체력. 해결 방법은 해당 구간에 들어가기 전으로 게임을 돌려 다시 플레이하는 것밖에 없었다. 허나 내가 그런 걸 알았을 리가 없었다. 나는 버그가 걸려있는 상태로 계속 플레이했던 것이었다. 내 수많은 재시도는 무의미한 짓이었다. 진실을 알고 다시 플레이했을 때는 그간의 노력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쉽게 깰 수 있었다.
나머지 부분 역시 이미 많은 반복으로 게임에 익숙해진 나에게 허무할 정도로 쉬었다. 자고 일어나 메일을 읽었음을 확인했다. 게다가 답신도 왔다. 답신에는 주소와 시각이 적혀 있었다. 누구냐는 질문도 없었고 무슨 일이냐는 의문도 없었다. 그저 주소와 시각이 적혀 있었다. 장난이 아닐까 의심해 보아도 좋았을 법했지만 그런 의심은 들지 않았다. 애초에 급한 것은 나였고 그 장난같이 짧은 답신이 내가 가진 탈출구였다. 적힌 날짜는 나흘 뒤 금요일 저녁이었고 장소는 상도역 근처 카페였다. 마음은 급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만나면 무엇을 질문할지 생각했다. 벌써 답답함이 해소된 것 같았고 심지어 잠도 잘 왔다. 금요일이 되었다. 일부러 일찍 집에서 나왔다. 원래대로라면 일을 마치고 가기에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퇴사했으니 여유가 많았다. 늦는 것보다야 일찍 가는 게 훨씬 나았다. 약속 시간보다 약 1시간 반 일찍 도착했다. 카페는 조용했고 사람은 몇 명 없었다. 나는 음료를 시키고 조용히 앉아 시간을 죽였다.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나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문을 바라보는 자신을 보며 어쩐지 무슨 소개팅이라도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고 나이가 얼마인지 인상차기도 전혀 듣지 못했다. 내가 만난 상대방은 간단한 메일 한 통뿐이었다. 주소와 시간이 적힌. 연락할 방도도 없었다. 급하게 메일을 다시 보내볼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메일을 바로 확인할지 알 수 없었다. 일단은 기다려보기로 했다. 만나기로 한 시간이 지났다. 정확히 정각에 누군가 들어오기에 저 사람인가 싶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그녀는 레이디 그레이라는 차를 한 잔 테이크아웃해 나갔다. 그 이후로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카페는 조용했고 내부에는 나를 제외한 3명의 손님이 있었다. 분홍티를 입은 왜소한 남자, 신발을 벗고 앞바다리를 한 채로 노트북을 바라보는 모자 쓴 남자, 책이 2-3권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 작고 이쁜 가방을 옆에 둔 여성. 각자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었다. 20분이 지났다.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다. 20분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고 그쪽에서 사실 나를 만나줄 유인도 없었다. 다만 좀 아쉬웠다. 혹은 급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별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5분만 더 기다리고 자리를 뜨기로 했다. 이후 5분 동안 역시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쯤 몸을 일으킨 나를 누군가 불렀다. 내 뒤 대각선 방향에 앉아있던 분홍색 티를 입은 남자였다. 나는 뭔가를 떨어뜨렸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홍색 남자가 나에게 물었다. 가시려고요? 네? 얼떨결에 반문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생각을 마무리 짓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요. 낯선 사람의 낯선 말에 자연스레 나는 당황했다. 일단은 자리에 앉았다. 왜? 5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나를 보며 덧붙였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나를 불러세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걸까? 얼떨떨한 기분에 잠시 멍했지만 이내 생각이 스치었다. 이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면식도 없는 나를 불러세울 리가 없지 않은가? 예상치 못한 순간으로 심장이 뛰었다. 여전히 뛰는 심장을 쓸어내리며 생각했다. 나는 분명 그가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다라는 가정은 고려하지 않았다. 애초에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내가 1시간 반이나 더 일찍 도착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실로 그가 나보다 일찍 도착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 설령 그러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한들 내가 오늘 만나게 될 사람이 청바지에 분홍티를 입은 작은 남자일 거라고 생각지는 못했을 것 같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만날 사람의 이미지를 정해놨던 것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 경우는 가정에 없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설명할까? 얼음이 다 녹아 밍밍해진 음료 표면에 송골송골 물방울이 맺혀 흐른다. 나는 가만 생각을 정리하며 흐르는 투명한 구슬을 손가락으로 훔쳤다. 벽을 보고 앉아있던 그가 내 맞은편으로 돌아와 앉았다. 얼굴을 마주하고 보니 내가 기대한 것보다는 분명 어려 보였다. 그리고 옷차림 또한 납득이 갔다. 그에게는 전혀 이상할 게 없이 자연스러운 옷차림이었다. 아, 나는 무슨 듬직한 체구에 얼굴에 수염이 거뭇하고 적어도 나보다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생각했나 보다. 막상 만나고 보니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다. 가만히 앞을 보는 나에게 남자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시작하면 잘 빠져나오지 못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것도 몰랐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리 와 계실지 몰랐었어요. 일찍 온다고 일찍 왔는데 생각도 못했네요. 나는 불현듯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말고 할 것도 없이 일단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유일하게 얼굴을 모르는 분이어서요. 아, 생각해보니 이곳에서 만나자고 한 것도 그였다. 또 한 번 나는 멋대로 생각했구나. 그런데 어쩐 일로?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내 용건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되레 묻고 있다. 무슨 일이신지. 나는 그에게 연락한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좀처럼 표현하기 힘들었다. 상대는 참을성 있게 내 말을 기다렸다. 말을 내뱉을 듯 입을 벙긋거리길 여러 번 끝에 나는 짧게 말했다. 책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별말이 없었다. 그저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말을 찾아내야 했다. 답답하게 말을 고르던 나는 그냥 쏟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게 이야기했다. 지난날 서점을 갔던 일, 거기서 누군가 팔고 간 중고서적을 하나 구매한 일, 그 뒤에 쓰여있던 질문의 존재. 계속해서 생각하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연락하게 되었노라고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다 쏟아내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는 성에 차지 않아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왜 연락하셨죠? 네? 검색해서 블로그가 나오길래. 아니요, 그건 결과잖아요. 어째서 연락하셨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야 알고 싶으니까요. 그 질문이 어떤 의미이고 답이 무엇인지요. 그냥 이상한 질문일 뿐이잖아요. 현성님이 그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와서 나는 놀랐다. 그는 내 놀람의 연유를 인지한 듯 메일 주소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성님이 어째서 그 질문에 그토록 집착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나는 다시 말이 없어졌다.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래도 설명하셔야지요. 분명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눈앞에 당황한 상대를 놀리거나 압박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정말 부드럽고 천천히 내게 말했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마감까지는 한참 남았고 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 질문에 그토록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일부러 사람을 피하던 최근의 내가 이렇듯 애써서 사람을 만나려 할 정도로 그 질문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는 테이블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잡힐 듯 말 듯 했다. 저는 그 돌멩이가 어쩐지 저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래로 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저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라면? 이런 가정만으로도 가슴이 막힌 듯 답답해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왔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은 계속 해봤습니다. 가장 간단한 답의 형태로 의미가 있다 혹은 없다로 먼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어느 쪽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가 내 말에 점점 관심을 보이는 듯 했다. 현성님이 생각한 논리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셨고 무엇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저 조금만 기억을 더듬으면 된다. 매일같이 했던 생각이기에 조금만 반추하면 그 줄기를 다시 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먼저 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질문이 이어져야 하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언제 멈출지도 모르고 바닥이 있는지도 모르는 비탈길을 계속 굴러야 하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냥 영원히 구르다가 끝나는 삶인데요. 글쎄요, 무언가 의미가 있다면 돌을 굴린 자가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돌을 굴린 자. 그게 누구인가? 나는 생각했다. 신? 신을 말하는 것일까? 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어쩐지 그렇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신이라면 그래요. 정말 어떤 뜻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건 더욱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일단 신이 존재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설령 신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믿는다고 하여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그저 장난으로?
그는 무슨 뜻으로 돌을 굴리는 걸까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모르는 뜻. 나는 그 말을 되뇌어 보았다. 우리가 모르는 뜻이라. 우리가 모르는 뜻에 의해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게 신이 바라는 일일까요? 글쎄요, 신의 뜻을 알 수는 없지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건 그렇지만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모르는 뜻이라. 그쪽은 나는 그를 부르려다가 아직 그의 이름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이름을 묻자 대답했다. M이라고 부르세요. 뒤에 호칭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편하게 부르세요. 그가 말했다. 그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으나 문득 나는 궁금해졌다. 왜 M일까? 하지만 굳이 다르게 불러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럼 M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뜻에 대해서요. 글쎄요. 제가 신이 있다고 하면 믿으실 건가요? 또 신의 뜻이 있다면 그 역시도 믿으실 건가요? M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제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덧붙였다.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거나 혹은 무언가를 알려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제 답이지 현성 씨 답이 아니니까요. 그를 만나기 전부터 은연중에 답을 기대했던 나는 조금 실망했다. 그러나 그 실망은 M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헤매고 있는 나에 대한 실망이었다. 다만 고개 숙인 나를 보며 M은 계속했다.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현성 씨가 찾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게 현성 씨가 바라는 것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제 답이 아니라 현성 씨의 답이 되겠죠. 멀리 오아시스가 아른거렸다. 그것이 신기루일지는 다가가기 전까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좋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나는 발을 내디뎠다.